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교육부가 오늘 2018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관심을 모았던 영어 절대평가 방식을 9등급제로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18학년도 수능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진학상담 시작할 텐데요. 먼저 우리 학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선생님이시죠. 숭여자고등학교 정재원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숭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방금 김혜지 아나운서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2018학년도 수능 체제에 대해서 오늘 또 한 번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결정적 코치에서 나눌 텐데요. 이런 발표가 있을 때마다 학생들은 또 바뀌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제가 10여 년 이상 진학을 해오면서 느낀 점은 어떤 제도가 바뀌더라도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겨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실력을 쌓기 위해서 게을리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 최선의 전략을 짜주시는 두 선생님 모셨는데요. 목표를 잡아주는 입시계의 페이스메이커시죠. 충남 서령고등학교 최진규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령고등학교 교사 최진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이렇게 언뜻 떠오르는 시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인데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바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는 시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참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상대에 문을 놓고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의 그 몸짓을 정말 예쁜 꽃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하는 그런 책임감으로 아주 참 무겁게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꿈을 예쁜 꽃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합격을 부르는 진학계의 제임스 본드시죠. 숙문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윤태영 선생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숙문고등학교 윤태영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과학을 가르치거든요. 과학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요. 수능을 준비하는 고3 학생도 마찬가지고 중간고사를 좀 앞두고 있는 고1, 1, 2 학생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좀 잘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제 수면 관리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밤에 집중이 잘 돼서 밤에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낮에 와서 자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보다 이제 수면 관리 잘하는 게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두 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낮에 보는 겁니다. 낮에 보는 거기 때문에 낮에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훈련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대비한다는 거는 벼락치기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장기 기억을 쌓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면이 필요하고요. 최소한 6시간 이상의 수면이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면 관리를 통해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들을 잘 만들어 나가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부터 좋은 얘기 말씀 많이 해주셔서 새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입시를 고민하고 있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신청을 원하시면 TBS 홈페이지를 통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1교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가 선생님들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생명과학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고2 학생인데요.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성적을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성적 올리는 것 외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어떤 것을 더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전화 주셨는데요.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생명과학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 중간고사 앞두고 있을 텐데 준비는 잘 돼가나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진기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거든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중간고사 기간이 이제 한 4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네. 준비 이제 잘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관심을 갖는 과목이 수학 과목입니다. 우리 학생 수학 과목 어떻게 준비 잘 되고 있나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네. 학생 자료 면밀히 검토했으니까 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네, 최진기 선생님께서 사전에 우리 학생이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두셨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신 성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학년 1학기까지 성적입니다. 국어 2.33, 수학 2.83, 영어 1.33, 과학 2.17 해서 평균이 2.17이 되겠습니다. 주요 과목의 학기별 성적 추이를 살펴볼 텐데요. 국어는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이제 향상이 됐다가 다시 이제 3등급으로 제자를 지키고 있고, 수학은 3등급에서 2등급 그리고 3.5등급으로 약간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어는 1등급에서 2학년 1학기 때 이제 2등급으로 이렇게 한 등급 하락했습니다. 네. 자, 이제 모의고사를 볼 텐데요. 9월 달에 치른 전국 연합 성적입니다. 국어는 4등급이고요. 수학 3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6등급, 화학 1, 3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급 평균은 이제 한국사를 제외하고 3.5가 되고요. 이제 그 100분위 평균은 74.33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 등락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이렇게 좀 하락했고요. 수학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고, 영어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국수, 영이 모두 이제 하락했네요. 한국사도 3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화학 1은 6등급에서 3등급으로 3계단 상승이 됐지만은 생명과학 1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이렇게 하락이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비교과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교내 활동인데요. 2학년 1학기 부반장이고요. 동아리는 1학년 때 경제반을 했는데 2학년 땐 생물탐구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1학년 11시간, 2학년은 현재까지 9시간이고요. 방과후학교 1학년 206시간을 수강했고, 자기주도적 학습 1학년에 이제 1학년 2학기죠. 심화반 172시간을 참여했습니다. 진로활동은 2학년 1학기에 과학캠프에 참여했습니다. 네, 수상내역입니다. 1학년이죠. 1학기 이제 성적 우수상을 받았는데 이제 여러 과목입니다. 생활과 윤리, 과학, 기술과정, 실용영어 1에서 이제 우수상을 받았고, 2학기에도 성적 우수상을 받았는데 3과목입니다. 국어 2, 생명과학 1, 영어 1입니다. 교내 과학 논술대회 금상 1위죠. 표창장인데요. 학습 근면 부분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부분에서 수상했고요. 또 에너지 절약 실천 카드 부분에서도 표창장을 수상했습니다. 네, 지망대학입니다. 1지망 연세대 생명공학고 학교 활동 우수자 전형이고요. 2지망입니다.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융합형 인재 전형입니다. 3지망은요, 한양대 생명과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예, 우리 학생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교과 성적이나 비교과를 봤을 때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는 학생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요. 좀 더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자연계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성적이 수학 성적보다 좀 더 좋다는 거, 그게 좀 아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최진기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2학년 1학기까지 국수 영과 이제 내신 성적이죠. 2.17등급.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중상위권에 해당하는 그런 성적인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교과 성적만 가지고 본다라면 희망하는 대학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네. 학년별 흐름도 상당히 이제 종합전형을 고려했을 땐 중요한데, 1학년 1학기 국수영과 이제 2등급이죠. 근데 1학년 2학기에는 1.6등급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는데 2학년 1학기에 와서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2.7등급으로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학년 2학기 성적하고 3학년 1학기 성적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정재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영어 성적이 이제 가장 좋습니다. 1.33 등급이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학생이 진로하고 연관성이 있는 과학 성적은 2.17 등급이고, 상당히 중요한 수학이 2.83 등급입니다. 가장 낮지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 학생이 문이과 선택을 할 때, 물론 이제 본인의 어떤 의중이 많이 반영돼서 이제 선택을 했겠지만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좀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수학 성적이 이렇게 낮다는 거는 우리 학생이 이제 지망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어도 대학에서 이렇게 수학하기가 여의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수학 성적에 대한 어떤 변화 또는 이런 어떤 그 시간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에는 수학 성적을 2등급 초까지는 어찌됐든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모의고사 성적이거든요. 3월달 전국 연합 성적은 한국사를 제외하고서 국수 영탐 평균 2.75니까요. 뭐 나름대로는 이제 선전을 했다고 보는데, 선전을 했다는 의미는 수시에서 이제 체제 학력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성적은 이제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9월 전국 연합 성적에서는 한국사를 제외하고 국수 영탐 평균이 3.5니까요. 여기도 이제 상당히 하락폭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3월과 9월 성적으로만 본다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정시 지원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11월 달 전국연합 성적이 지금 이제 그 관전의 어떤 포인트가 될 텐데, 이때도 그 수능 성적이 여의치 않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우리 학생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부에 상당히 주력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은 이제 수능 성적을 계속 끌고 가야 될 건지, 이런 고민이 이제 아마 이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어찌됐든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이제 수능 성적만 가지고 본다라면 연대, 고대, 한양대죠. 이런 대학은 이제 국수, 영탐 가운데 3과목 정도는 1등급, 한 과목이 2등급인데 그것도 이제 100분위에 따라 차이는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성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그 성적을 보다 보니까요. 이제 국어 성적 같은 경우는 화법, 작문, 문법, 그 독서까지는 성적이 괜찮아요. 한두 개 정도 틀리는 정도니까 상당히 좋은 성적인데, 그러나 이제 문학에서 상당히 많이 틀렸어요. 36점 가운데 20점밖에 얻지를 못했으니까 이제 문학 성적이 결국은 국어 성적을 좌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한테 간단한 팁을 말씀드린다면, 문학 문제를 풀 때도 이 비문학이나 화법, 독서, 작문 이런 문제를 풀 때처럼 상당히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달라. 문학은 흔히 상상력의 그 산물로 보는 학생들이 문학적이 좀 취약하다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거든요. 수학 또 이제 우리 학생이 보면은 계산이나 이해 성적은 거의 만점에 가까울 정도로 풀고 있는데, 이 추론이나 문제 해결 쪽에서 좀 부족해요. 이 얘기는 기초적인 공식을 적용한 문제는 잘 풀고 있지만 그거를 응용하는 문제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이쪽에 좀 더 문제풀이의 비중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듣기하고 이제 말하기 쪽은 상당히 잘합니다. 그런데 쓰기하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어떤 독해 쪽이죠. 이제 읽기 쪽이죠. 이쪽이 좀 취약점을 보이고 있는데, 읽기 같은 경우는 이 지문을 볼 때 첫 문장하고 끝 문장을 의도적으로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쓰기 같은 경우는 교과서라든지 EBS 교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읽어보면서 그 흐름을 이렇게 파악을 한다라면은 쓰기 문제도 원활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봅니다. 선생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지만 일단 수학 내신 성적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11월 모의평가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선생님, 비교과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비교과에서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수상 경력일 텐데요. 1학년 때 10건, 그 다음에 2학년 때 현재까지 이제 학생부에 기록된 것이 1건입니다. 그래서 총 11건인데요. 뭐 2학년에도 이제 많이 기록될 걸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이제 관심 분야에 대한 어떤 도전 정신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진로는 1학년 때 공학자고 2학년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좁혀서 생명과학 관련 직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진로의 일관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1학년 때 이제 부반장을 했으니까 리더십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요. 다만 이제 1학년 봉사활동이 11시간이고 그 다음에 2학년 현재까지는 9시간인데 봉사활동 시간이 이렇게 적다라는 거는 배려와 나눔의 어떤 인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인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요즘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2학년 때는 좀 봉사활동, 개인 봉사활동 시간을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보니까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던 내용들이 기록돼 있고요. 방과후 학습도 뭐 206시간이니까요.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자기주도성도 확인이 됐고요. 독서활동 상당히 중요하죠. 1학년 9권, 2학년 6권인데 2학년 때는 조금 더 늘려서 진로와 관련된 분야의 책을 한 5권 정도 더 읽고 의미 있는 내용을 기록해 주기를 바랍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보니까 1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아주 우리 품성도 좋고 열심히 학업에 정성을 다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2학년 때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해 줬으면 하는 그런 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그 진로 희망을 보니까요. 1학년 때 이제 공학자였고 2학년 때 그 생명과학 관련 직업이었어요.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2학년 때 그 생명과학 관련 직업인데 그 사유가 키우던 강아지가 많이 아픈 것을 지켜보면서 동물과 인간의 어떤 생명 쪽을 다루는 일에 종사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학생은 동물을 상당히 사랑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희 선생님께서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네, 네. 동물을 많이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그랬죠. 그 키우던 강아지가 많이 아팠었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이제 생명과학 분야 쪽에 이제 어떤 직업을 갖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 제 얘기 맞죠? 네, 네, 학생부에 또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학생이 생명과학 쪽의 어떤 직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명과학, 생명공학, 수의학 요 부분을 놓고 이제 그 차이점을 혹시 우리 학생이 알고 있나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대충은 알고 있는 것 대략적인 같아요. 부분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이 그렇게 이제 학생부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폭을 넓혀서 생명과학, 생명공학 또 수의학까지도 좀 폭을 넓혀서 진로를 설정해 보면 어떨까? 어쩌면은 우리 학생이 그 적혀 있는 부분에 보면은 오히려 수의학 쪽이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요. 생명과학은 좀 기초적인 학문이라면은 생명공학은 융합적인 그런 학문이에요. 유전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그 다음에 수의학은 어떤 동물의 어떤 분야에 좀 집중되어 있는 분야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조금 나중에 학과 선택할 때 폭을 좀 넓게 가져가는 것도 어떤 하나의 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기의 진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지금 연세대입니다. 현재까지 연세대에 가기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상담받고 달리자 연세대 100m 허들 달리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교과 성적 우수합니다. 첫 번째 통과합니다. 우리 학생 학습 참여와 리더십도 돋보이는데요. 두 번째 허들 통과하고요. 학생부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게 필요한데요. 아이고, 우리 학생 몇 미터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60m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현재까지의 준비 사항을 60m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평가해 주신 60m는 학생의 합격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의 준비 상황 정도만 말씀드린다는 점 우리 학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균 선생님, 우리 학생에게 지금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 우선순위별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적합한 전형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세요. 자, 일단 1순위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2순위는 논술 전형, 3순위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을 우선순위별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전형들을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이 준비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1순위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진단을 해봤는데요. 우리 학생처럼 내신 성적이 2점대 초반인 학생들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기도 조금 부족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성적이 또 여의치 않잖아요. 앞에서 봤듯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장 좋은 전형이 역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학생이 한 가지 이제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도 수능 최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는 2개 등급 합이고요. 역시 이제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 등급
1등급 합인데 물론 한양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긴 하지만은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에 비춰서 이제 본다라면 역시 수능 체제를 갖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순위가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을 우리가 판단할 때 이제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수학 성적이거든요. 수능 성적에서요. 근데 수능 성적이 우리 학생이 3월달 같은 경우는 2등급이었거든요. 이제 물론 9월에는 이제 3등급으로 하락이 되긴 했지만은 그런대로 100분의 1을 보면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88% 정도라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교내 수상 실적 가운데 과학 논술 경시대에서 1등을 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우리 학생이 이제 논술에 대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순위로 진단을 해봤고요. 역시 이제 논술 전형도 수능 체제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본다면 두 과목 정도는 안정적으로 체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2점대 초반이니까요. 아마 이제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은 아니더라도 서울의 중위권 대학 정도의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면은 1점대 중반 수준은 이제 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앞으로 2학년 2학기하고 3학년 1학기 성적이 향상도에 따라서 이 부분은 어떤 결정의 어떤 개연성을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에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1순위로 지목해 주셨지만 또 한편으로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수능도 거기에 뒷받침돼야 된다. 수능 체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일지망으로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연세대학교입니다. 우리 연세대학교의 특징과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연세대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이죠. 생명공학과 7명을 선발하고요. 1단계 서류 100입니다. 2단계는 서류 70하고 면접 30이거든요. 수능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수형과 2개 등급 합이 4인데 수학이나 과학 중에서 1개는 반드시 2등급이 돼야 됩니다. 면접이 또 중요한데요. 간단한 제시문이나 상황을 제시하는데 한 10분 정도 그 이하입니다. 성적은 상당히 이제 촘촘하게 매기는데요. A+에서 F까지 10등급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30% 정도는 뒤집기가 가능하니까 면접 준비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년도 결과를 보면요. 25.29대 1이고요. 7명을 선발했습니다. 결과는 합격자 성적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상당히 성적이 높습니다. 1.38등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학생부 경쟁력을 높이고 수능 체제도 갖춰야 된다는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도전으로 봤습니다. 네, 앞서 우리 학생을 위해서 전형 진단과 비교과 부분에 대한 조언을 구체적으로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이 조금 더 궁금해한 점이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성적을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하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앞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좀 살펴주시죠. 그렇죠.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연대, 고대, 한양대 이제 생명과학 분야인데요. 이제 우리 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 학생이 정시로 진학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경우하고 수시인데요. 우선 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했을 경우 아무리 정성평가라 하더라도 일단은 이 대학들은 높기 때문에 네. 학생부 교과 성적은 1.5 정도 수준은 이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라고 했을 경우에는 1.2 안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성적을 얘기했을 때는 이제 정시를 감안하는 부분이 인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국수 영탐 중에서 3개 정도는 1등급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정도가 2등급인데 그것도 이제 100분위가 낮아서는 안 되고 100분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의 2등급 정도는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목표가 설정이 된다라면은 현재 우리 학생이 처한 상황하고 앞으로 올려야 될 부분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생이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학생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만약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실 전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보다 이렇게 이제 대학 수준을 낮췄다고 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고민할 것 같은데 제가 추천하는 대학은 아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런 그 대학 과 전형에 못지않은 오히려 그것을 능가하는 그 전형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추천은 이제 건국대 KU 자기 추천 전형인데요. 줄기세포 재생생물학과입니다. 여기 이제 6명을 선발하는데요. 1단계 서류 100이고요. 3배수, 2단계 면접 100입니다. 수능 체제가 없어요.
면접 평가는 이제 개별 면접인데요. 서류의 어떤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요. 전국 수학 역량인데요. 전공 분야의 노력성이나 우수성, 논리적 사고, 그다음에 인성은 적극성, 정직성, 문제 해결력, 종합 역량은 이제 전형 취지의 어떤 적합성이나 잠재력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형 결과를 보면요. 2015 경쟁률은 없습니다. 이제 올해 신설된 학과이기 때문에 자료 자체가 없고요. 아마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합격자의 내신 성적은 아마 1.8 정도에서 끊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정도로 예상을 해봅니다. 추천 이유가 이 학과는 이제 중요한데요. 네. 건국대의 특성화 학과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어떤 전폭적인 지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학과고요. 이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하버드대 외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에 설립된 학과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초로 설립된 학과고 앞으로 이 분야는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도 상당히 밝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내신 성적이 2.1대니까요. 조금 이제 부족하긴 한데 내신 성적을 조금 더 높이고 비교과 경쟁력도 강화한다라면은 충분히 도전해서 이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전형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네. 네, 동국대 두드림 전형인데요. 생명과학과 8명입니다. 서류 100이고요. 선배수고 서류 70에 면접 30입니다. 수능 최저 없고요. 면접 평가는 역시 개별 면접이고요. 특별히 이제 뭐 건국대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전형 결과를 보면요. 네, 2015 경쟁률이 30.83대 1이었고요. 6명 선발했습니다. 내신은 1등급 대 후반이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비교과 경쟁력만 갖추면 우리 학생이 의미 있는 결과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연계에서 이 동국대학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학과니까 입학하면은 우리 학생이 꿈을 이루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그런 학과라고 봅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정말 유익한 상담이 됐을 거라고 믿고요. 자세한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꼼꼼히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재훈 선생님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고2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 논술전형, 3순위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보완할 점은 목표 등급으로 수학교과 2등급 초반까지 향상시키고 수능은 3등급에서 2등급대로 성적을 올려야겠습니다. 또한 독서활동을 보완하고 학생부 기록을 구체화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건국대 줄기세포 재생 생물학과 KU 자기추천 전형과 동국대 생명과학과 두드림 전형을 추천합니다.